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매주 금요일은 저희가 이분과 함께 마무리를 하죠. 바로 엄청난 전략을 전해주시는 염승환 차장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매주 금요일마다 참 재밌는 주식 스토리텔러로 지금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니까 그 제2의 벤처 붐을 일으키겠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벤처붐 확산 전략, 네. 정책 이게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정부가 뭘 하겠다는 거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정부 정책으로 보면 저번에 수소차도 한번 했었고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우리나라 경제가 좀 침체되다 보니까 활로를 찾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것도 벤처 우리 한국이 좀 잘할 수 있는 걸로 좀 지원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국이 사실 벤처 생태계가 뭐 잘 갖춰진 것도 사실인데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규제도 좀 많다 보니까 좀 성장하는데 좀 이게 한계점이 있어서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좀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 또 지원 자금도 좀 투입을 하고 또 특히 이제 벤처 창투사들 있잖아요. 네네. 창투사들의 어떤 이제 자금줄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육성을 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흔히 그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뭐 지금 네이버 시총이 20조지만 예전에 네이버 기억하세요? 진짜 그냥 그 녹색 화면 하나 딱 있는 회사였잖아요. 그러다가 공영방송에 광고가 나오기 네. 시작하면서 돈 많이 쓰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네. 나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네이버가 그래서 어쨌든 뭐 공룡 기업이 됐잖아요. 네, 그때는 그렇죠. 진짜 조그만 회사였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 유니콘 기업 지금 한 6개 정도 회사가 되는데 지금 20개 그러니까 시총이나 이제 기업 가치 기준으로 한 1조 원 이상 되는 그런 회사를 20개 육성하겠다. 그걸 다 벤처 회사에서 만들겠다는 이제 청사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고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그때 네. 이제 정부에서 그때 벤처붐 한번 일으켜가지고 근데 결과는 우리가 네. 닷컴 버블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부작용이 좀 심했죠. 근데 네. 그때 뭐 제가 이제 방송 전에 잠깐 얘기도 했지만 ADSL 막 깔아주고 그렇죠. 통신만 깔아주고. 네. 그때 통신사 주가 장난 아니었잖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거랑 좀 버금갈 정도로 지금 어쨌든 이제 이쪽 붐을 한번 확산시켜 보겠다. 물론 그때랑은 생태계가 다르긴 하지만 그때는 닷컴 회사 위주였다면 이제 약간 업종은 바뀌었죠. 바이오. 그러니까 네네. 지금 창투사들이 투자하는 많은 회사들 중에 뭐 이번에 ABL 바이오가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엄청나게 사실 올랐잖아요. 그것도 역시 거기 투자했던 창투사들 상당한 수익을 좀 거뒀는데 바이오에 많이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바이오라든가 핀테크 회사들이 좀 많이 그 방점이 찍혀 있어서 이쪽으로 투자들이 좀 많이 거듭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벤처 캐피탈 시장이 지금 현재 시장 규모가 한 20조 원대 초반 정도 되는데 이 정책이 이제 나오게 돼서 이제 실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향후에 한 35조 원까지 자금이 이게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결국 돈 싸움이잖아요. 네네. 이 금융이라는 게 돈 싸움이니까 돈이 확장되면 될수록 그만큼은 물론 리스크도 있겠지만 기회 요인도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창투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호기를 맞은 게 아닌가. 사실 요즘에 그 코스닥 바이오라든가 여러 기업들 좀 주가 굉장히 좀 부진한 상황이지만 이 정부 정책의 이런 그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는 한은 아마 코스닥을 계속 살릴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창투사들이 할 일이 많고 또 이번에 마지막으로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또 정말 상장을 했는데 네. 흥행에 어쨌든 성공했습니다. 좋죠, 지금. 이것도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투사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면 당연히 흥행 실패할 텐데 주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투자자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또 많이 쏠린다는 또 반증이기 때문에 창투사 기업들 좀 한번 계속해서 지금 주가 흐름 좋지만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을 한번 골라봐야 될 텐데 저는 그 종목을 고르려면 그럼 그 기업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창투사의 경우에는 어떤 스타트업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본인들이 투자하고 있는 이 스타트업이 나중에 성장 가능성이 보이면 그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아주아이비 투자가 빅히트엔터에다가 네. 투자를 했다가 이미 1,000억을 엑시트를 했더라고요. 네. 이제 빅히트는 안 갖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굉장히 좋은 기업을 투자하는 창투사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창투사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생판 모르는 기업들만 있어서 네. 어떤 창투사가 좋은 창투사야? 어디가 돈 벌 것 같아? 이거를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사실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거기 이제 벤처 캐피탈의 이제 심사역들이 있잖아요. 네네. 기업을 이제 평가하는 그분들이 이제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사실 그분들도 사실은 이게 성공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빅히트도 마찬가지로 아주아이비가 정말 지금이야 투자는 잘한 걸로 나왔지만 방탄소년단이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히트칠지는 그때 처음에 또 투자하겠다고 했을 땐 분명 걔네가 누군데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불확실성이 투자하는 건
뭐 분명하지만 어쨌든 지금 창투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장에 상장된. 근데 그 기업들 중에서 검증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좋고 확률이 높은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고 오늘은 제가 두 종목 정도 좀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상장했던 미래에셋 벤처 투자인데 이 기업은 굉장히 좀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유명합니다. 그래서 네. 뭐 바이오 기업도 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그만큼 손실도 커요. 네. 근데 그렇지만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 뒤에 미래에셋 금융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금줄이에요, 어떻게 보면. 미래에셋은 대우도 먹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자금줄이 네. 있고 그리고 이 벤처기업들 입장에서도 미래에셋 타이틀을 단 회사가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한다. 그렇죠. 이거 자체만으로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좋고 뭐 현재 PER도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한 뭐 8배 정도 되니까 지금 최근에 올라서 한 9배 될 텐데 주가 수준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여전히 근데 다만 다른 이제 업력이 앞선 회사들보다 자금 이 수탁고가 아직은 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미래 브랜드가 있다는 건 강점이고 두 번째 아주아이비는 이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좀 특징이 이제 미래랑 다르게 굉장히 철저하게 검증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를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자 이런 좀 관점이다 보니까 수익률이 대박은 없어요. 대박은 없는데 뭐 가끔 이런 뭐 빅히트 같은 대박도 네네. 나올 수는 있겠지만 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내는 게 유명하고 또 2013년도에 미국에 사무실을 좀 개설을 해가지고 그때 바이오 중심으로 한 14개 투자를 했는데 이게 또 공교롭게 잘 맞았다 그럽니다. 한 11개 기업을 나스닥에 상장시켜가지고 그래요? 예, 20% 정도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현재 PER 10배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건 미래에셋은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좀 제가 봤을 때 맞는 것 같고 네네. 좀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원하시면 아주아이비 한번 좀 고민해 보시는 와. 전략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창투사들도 본인들의 투자 성향이 있겠네요. 그 성향에 맞춰서 또 여러분들께서도 입맛에 맞는 종목으로 좀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저희가 분위기를 바꿔서 얼마 전에 이제 그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기준 자체를 좀 완화해 줬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그러면 LPG 가스를 공급하는 그런 유통업체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LPG 차량 이제 원래는 뭐 장애인분들이나 뭐 택시나 이렇게 좀 규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모든 분들이 다 내가 원하면 LPG 차량을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규제가 풀렸는데 어쨌든 지금 LPG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일반차 대비해서 그 뭐 질소 산화물 배출량이 10% 정도 이렇게 감소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세먼지 이제 절감을 위해서도 반드시 뭐 필요한 정책이 나왔다 이렇게 네.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건 사실 그러면 LPG 앞으로 판매가 많이 될 텐데 진짜 뭐 SK 가스나 이온 같은 회사가 돈을 버느냐 네네. 사실 저도 그 전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그 정유회사랑 똑같은 줄 알았어요 사실은 처음에. 많이 다른가요? 좀 다르다고. 그러니까 제가 저희 당사 애널리스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네. 담당 커버리지를 하셔가지고 문의를 해봤더니 정유사랑 다르게 네. LPG는 마진을 보장을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LPG 가격이 변동이 심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LNG에서 무조건 LPG가 무조건 부산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네네. 당연히 수입이 되는데 SK가스나 이온 같은 회사들한테 정부에서 어느 정도 마진을 뭐 약간 소규모지만 네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일정 마진을 보유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많이 팔리기만 하면 네. 무조건 수익은 증가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팔리면 그냥 그 마진 그대로 정체돼 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수익은 나는데 팔리는 양에 따라 다르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Q라고 하는데 LPG 차량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네네. 아무도 안 삽니다. 잘. 그렇죠. 네. 뭐 요즘에 SUV가 워낙 또 잘 나가는 면도 있는데 근데 정부에서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이번에 SM6인가요? 그것도 LPG 차량이 또 최근에 엄청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 데이터로도. 그러면 LPG 차량 판매가 증가하면 이 가스 판매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Q가 증가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가격은 똑같아요. 가격은 똑같은데 판매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이익은 늘어나니까. 그렇겠죠.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 SK가스나 이온 같은 회사들, 특히 SK가스가 상당히 뭐 국내 또 뭐 최대 업체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정부 정책, 아까도 뭐 벤처도 마찬가지지만 정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든 그럼요. 업체들인데 여기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그동안 LPG 회사들 정말 LPG 차량 안 팔려서 주가도 너무 부진했거든요. 근데 이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젠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게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할 필요가 네. 없네요. 근데 진짜 단순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정유사처럼 뭐 또 재고 자산 이런 거 네, 해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어. LPG 이 가격차를 이용해서 트레이딩을 한대요. 직접 네네. SK가스도 하는데 그건 논외로 하고 그쵸. 어쨌든 이 판매 자체는 그냥 마진이 붙은 상태로 유지가 되니까 뭐 물량만 늘어나면 뭐 호재라고 보시면 그럼 좋을 것 관심 종목을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가스 당연히 좀 관심주로 네네. 대장주니까 앞으로 그리고 주가도 여전히 저평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주가 흐름 더 좋을 수 있으니까 관심 가지시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성산업입니다. 이거는 좀 모르시는 분들도 네, 계시던데 그러니까요. 대성산업 예전에 아시겠지만 신도림 그 디큐브시티 아시죠? 네. 현대백화점에 매각했는데 예전에 그거 그 개발하느라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차입을 해가지고 구조조정까지 들어갔어요. 네. 근데 이제 현대백화점에 넘기고 나서 구조조정하고 나서 이제 작년에 드디어 흑자전에 성공했고, 근데 LPG 저도 몰랐는데 이게 조사하다 보니까 LPG 충전소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성산업도. 근데 여기서 1년에 1,300억 정도 좀 매출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뭐 약간은 뭐 SK가스보다는 작은 회사지만 나름대로 업력도 있기 때문에 LPG 가스 이게 당연히 매출이 증가하면 본업도 지금 이제 어쨌든 살아나는 가운데 이쪽까지 살아나면 좋을 수가 있고 또 자회사들 보일러 회사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이 계속 환경과 가스 보일러. 관련된 그런 좀 회사들 또 자회사들 숨겨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자산주 그것들은 개념이에요. 이제 비상장이다 보니까 네. 이 대성산업이 그걸 맞습니다. 가지고 지분법 그래서, 이익으로 가져가게 그래서 되는.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숨겨진 LPG 유통주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 시장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좀 저희가 한 1분 정도밖에 못 드릴 것 네. 같거든요. 일정과 함께 말씀해 주시죠. 다음 주는 뭐 사실 4월 17일만 중요시하면 될 것 같아요. 중국 1분기 GDP 네. 성장률 발표하니까 그때 데이터가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중국 정부가 지금 계속해서 소비 부양책 네. 4월부터 증치세도 인하하고 공격적으로 좀 나가고 있어요. 네. 그런 이제 데이터들이 앞으로 나오니까 중국 지표 살피시면서 지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IT 자동차가 주도주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삼성전자, 현대차 안 무너지면 참 네. 계속 가는 거예요. 11일 연속 올라가는 거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네. 삼성전자, 현대차 주가만 체크하시면 답은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좀 강하게 이제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래서 좀 더 상승은 저는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클로즈업 시간은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탐나는 주식 2PM도 여기서 함께 인사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시장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장 마감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